놓은 돈 없다고 뻥치고 결혼 준비한 남친. 간단하게 음슴치할게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여기 조언 주실 분 많을 줄 알고 올립니다. 난 29, 얘랑은 31임. 올 3월 일식이고 저번 주에 신혼집 계약함. 난 취직한 지 2년 조금 안 되었지만 업계 특성상 평균 연봉이 높음. 모아둔 돈 5천님. 얘랑은 취직한 지 4년 됐는데 모아둔 돈 1,500이라 했음. 그동안 시댁에 생활비를 덜해 백식 보태고 사느라 그랬다 함. 그딴 경제관념이면 너런 결혼 못한다 하니 시댁이랑 조율 받나 봄. 지난 8월부터 얘랑 월급 내가 관리함. 시댁 생활비도 조정했음. 시댁은 집 지원 못 해준다기에 우리 아빠가 신혼집 해주시기로 함. 전세 3억짜리 얻어주심. 혼수는 얘랑이 모은 1,500하고 시댁서 500 지원해서 2,000으로 얘랑이 준비해오기로 함. 예식 비용은 외삼촌이 운영하는 곳에서 진행하는 터라 식사값만 지불하면 되었음. 결혼 준비하면서 걸리는 부분들이 꽤 보였지만 오래 만났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정직한 데다 우리 둘 다 연봉 높은 편이라 경제권만 내가 갖는다는 조건으로 결혼 진행함. 근데 어제 저녁 먹다가 이 새끼가 나를 기함시킴. 뜬금없이 통장 하나를 드림임. 뭐지? 하고 봤더니 6천이 찍혀있음. 하는 표정으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착착 빼서 모아둔 거라고. 우리 혼수랑 집이랑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픈한다고 하면서 놀랐지? 넌 5천 난 6천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든든하지. 우리 돈 합쳐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꾸려보자 이러는 거임. 하, 생각 없이 해맑은 얘랑 새끼를 보면서 할 말을 잃음. 아니 그럼 너랑 내 돈 다 합쳐서 1억 넘게 있었던 건데 그걸 전세금에 쏟아부었으면 대출 끼더라도 우리끼리 신혼집 마련해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내가 가진 5천이랑 네가 가진 1,500으로는 도저히 각이 안 나오니까 왜 아빠가 집 해주신 건데 내가 5천 보탠다고 해도 어차피 집 못 구할 돈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셔서 갖고 있는 거고만. 넌 생각이 있는 거냐? 이라고 다다다 쏘아붙임. 진짜 순간 열이 확 받치는 거임. 얘랑이 벙쳐서 자기가 돈 모은 게 잘못이냐고 되려 묻는데 진짜 내가 4년 동안 버은 사람이 맞나 싶었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성품이라 여겼는데 거짓말은 안 하는데 숨기는 게 많은 성격이었나 봄. 돈 모은 게 잘못이 아니라 모은 돈이 있었으면 결혼 준비한다고 경제사정 오픈할 때 다 까놓고 봐야 했던 거 아니냐고. 우리 집에서 지방해준다 했으면 어떻게 하려 했냐고 물으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행동한 거 아니라고 그냥 순수하게 모인 돈 있는 거 알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만 멍청하게 대피하는데 더 말할 가치를 못 느낌. 됐으니까 그만 얘기하자 하고 식당 나와버림. 지금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톡 오는데 돌아버리겠음. 추가합니다. 우선 집은 당연히 제 명의이고요. 얘랑 연봉은 5천 조금 넘는데 공대 다니면서 학비를 올 학자금 대출로 댔던 바람에 졸업과 동시에 빚만 2천이 넘었었어요. 그거 다 갚고 집에 생활비 보태고 하면 1,500만 남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요. 아오. 계좌 조회해보라는 의견도 많으셨는데 지금은 그냥 결혼 업할 계획이라 계좌 조회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생활비 보냈다는 건 제가 통장 정리하면서 확인했었으니 그건 사실이지만 6천이란 돈을 숨기고 우리 아빠한테 집 구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거를 생각하면 없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일이에요.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어제 저녁 아빠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셔서 내일 오실 거라 아빠만 계시거든요. 아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시면서 일단 밥 먹고 얘기하자 하시더니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차오르셨나 봅니다. 숟가락 놓고 그렇게 잔머리 쓰는 놈인 줄 몰랐는데 사람이 아주 못쓰겠다고 돈 없는 건 참아줘도 듬듬이 없는 건 못 참아주신다며 억제고 하십니다. 저도 정뚝 떨어져 식장 취소고 스드메고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신혼집만 정리해달라 하고 얘기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남친과의 일입니다. 음숨치할게요. 3일 동안 연락 안 받다가 오늘 오전에 받음. 회사로 오겠다고 해서 진짜 그럴까봐 받았음.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진짜 그런 사악한 의도가 아니었다.
둥 별두도 않는 소리 하길래 우리 아빠가 우리 둘 불러서 저녁 사주시면서 신혼집 물어봤을 때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벌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한 건 뭐냐고. 우리 아빠는 네가 가진 건 없어도 배포 있고 자신감 있게 다짐하는 모습에 집 해주실 결심하셨다는데 진짜 너 뭐하는 새끼냐고 소리 지름. 네가 진짜 징그럽게 머리 굴리는 놈 아니면 천치라는 건데 난 둘 다 싫다 했음. 4년간 봐온 정을 생각해서 준비해놨던 것들 중 취소 수수료 발생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혼집에 들여놓은 네 짐이나 갖고 꺼지라고 얘기함. 오늘 저녁까지 안 빼면 다 불태워버리고 비번 바꿀 거라고 했더니 울기 시작함. 착잡했는데 어쩌겠음. 난 얘랑 살 자신이 없음.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그럼 혼수 2천한 거는 어떻게 하냐함. 아직 배송 안 된 건 환불돼도 집에 이미 설치해놓은 TV랑 냉장고 소파 침대는 환불 안 될 거라 함. 어쩌라고? 갖고 가서 팔든지 씹어먹든지 부숴버리든지 알아서 하라 했더니 난 집도 집에서 해주고 식장도 취소 수수료 안 드니까 자신의 현실적인 고민을 이해 못하겠지만 자긴 그런 생각부터 드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다시 울기 시작함. 벙쪘음. 내가 얘를 진짜 뜨문뜨문 본 거 아님. 무슨 다중인격 이런 건지 헷갈리기 시작함. 설마 이 판국에 보상을 하라는 얘긴 아니겠지 싶었지만 맞았음. 자기 집엔 새 가구 필요 없으니 되팔던가 해야 하는데 분명 손해가 발생할 거니 그 부분은 의논하기 위해서라도 아직 자기를 차단하지 말라 함. 혹시 그걸 빌미로 여지를 잡고 남기나 싶었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차단함. 신혼집은 내일 가볼 거임. 치만 뺐으면 진짜 다 태워버려야지. 나름 오래 만났던 사람이고 결혼 직전까지 와서 이렇게 된 게 마냥 후련하지만은 않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번 주말은 아무 생각 않고 그냥 가족들과 보내렵니다. 베풀. 겁나 영악한 놈. 놓은 돈 보니까 이제껏 용돈 들이지도 않아놓고 100 들였다고 말함으로써 결혼 후에 잡음 없이 50씩 드리게 됨. 집도 알아서 생김. 우와. 님 집 재력되는 거 남자가 알았어요. 딱 보니 처가에서 집 받아내고 나중에 6천점 하고 주면 님이 되게 좋아할 거라 계산 놨나 보네요. 즉 실속은 다 챙기고 자존심도 챙기겠단 거죠. 집 받아내고 6천으로 통칠 계산한 거라고요. 진짜 야가 빠졌네요. 저 돈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기죽어 살긴 싫어서 공개한 걸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자가 집 해갈 수 있고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계산적이고 야가 빠진 남자한테 집까지 해가며 결혼하라고는 못하겠어요. 더구나 생활비 줘야 되는 시댁이라. 지금이라도 결혼 아프세요. 가진 돈 숨긴 차님네 집에서 집 구해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지켜보던 남자를 떠올려 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묵적 달성 후보는 체면 세우겠다고 6천 내놓은 거 보시라고요. 3억 집과 6천을 같은 값으로 퉁칠 계산이었다고요. 없는 줄 알았던 돈 내놓으면 엄청 감동받을 거라 생각한 것만 봐도 저 남자 사고방식이 어떤지 짐작하지 않냔 말입니다. 짐작하는 님도 지금 빡친 거 아닙니까? 음흉하고 소름 끼치는 남자예요. 남자가 사람만 바르다면 집회 가도 됩니다. 근데 저렇게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아무렇지 않은 듯 숨길 수 있는 남자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평생을 삽니까? 만약 이 결혼 그대로 한다면 님 부모님은 딸을 고이고이 등신 호구로 길러서 저런 인간한테 갖다 바친 게 되는 거고 님은 천하의 불효녀이자 엉뚱한 집구석 호구 되는 겁니다. 은혜는 부모에게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저런 집구석 사람들에게 갚나요? 이거야말로 배은망덕의 극치 아니고 뭐겠어요? 나도 딸 가진 부모인데 저런 사위라면 내일의 결혼식이라도 그 결혼 엎어버립니다. 딸의 평생을 위해 부모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댓글. 받을 생각이 없더라도 취소 수수료며 파혼에 대한 책임이며 걸 수 있는 건 어떻게든 걸어서 다 받아내고 말겠다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듣고 안 받을 테니까 떨어져 해야 들어 처먹을 놈입니다. 지금 봐요. 님이 받을 걸 받겠다 안 하니까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떨어지는 게 내 손해가 적겠다고 계산이 돼야 일이 마무리될 타입입니다. 뭐가 손해고 그거 처리하는데 뭔 수고가 있었고 어쩌고 등등 파혼 책임이
지한테 있다는 건 저 뒤로 묻어둔 채 지 손에만 내세우며 질척들기 전에 액션을 제대로 취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파혼 사유가 자기한테 있으면서 손해를 우누네. 원래라면 취소 수수료까지 너가 물어줘야지. 양심 썩은 놈아 징그럽게 머리 굴리거나 천치인 게 아니고 징그럽게 머리 굴리는 천치였네. 되게 어렵게 자라서 할 수 있을 때 한몫 땡기고 싶었나 보네요. 진짜 구질구질 거지 같아서 같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자존심이고 뭐고 뽑아낼 수 있는 건 뽑아내요. 제 가까운 가족도 결혼할 때 이사할 때 아이 키우며 부모님한테 노골적으로 손 벌리더라고요. 평생 함께 하려던 사람과 끝나게 되었는데 혼수 2천 중에 집에 들어간 것들 어쩔까 고민 중인 남자. 돈 한 푼 손해보기 싫고 최대한 쥐어짜려다 속내 들켜 파혼하는 마당에 또 다시 계산 중 사람 고차 쓰는 거 아니라더니 혼수에 손대는 순간 님이 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짐 안 빼면 언제까지 빼라 안 빼면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 증명 보내시고 내용 증명 보낼 때 법무사에게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남이 물건 불태우면 님이 보상하는 게 법이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후기가 더 소름 끼침. 3일 동안 연락 안 받을 때 이미 저긴 아웃이라고 생각했네요. 어떻게든 손해 회복을 위해 연락을 취한 것뿐. 우와 진짜 사람 무섭다. 4년이나 만났는데 너무 현실적이라 그 남자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되려 순이가 현타 올까 걱정이네요. 아, 후기 보니 정말 무섭습니다. 스니님 성격이 덜렁이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 저런 소름 끼치는 종자를 결혼 상대자로. 그런데 사기꾼이 맘먹고 속이라 들면 당할 수밖에 없다네요. 스니의 안목 탓이 아니고 그냥 액땜 거하게 했다 생각하시고 잘 마무리하세요. 손해본 거 나누자 징징거리면 어디 한번 제대로 민사소송 치러보자 찰지게 나가세요. 후기가 더 충격과 공포입니다. 스니 힘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